일체형 PC? 윈도우 11 대장돼 있고. 아니 근데 뒤에 뜯은 사진을 안 보여주네? 대략 86만원? 이거로 교체를 하면? 그래서 이그닉에서 일체형 PC 제품 협찬을 받았어요. 역시 모든 협찬은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일체형 PC면 공간도 그렇게 많이 차지 않을 거고, CPU가 11세대가 아닌 12세대였으면 좀 더 좋았겠지만, 그래도 내장 그래픽이 UHD 730이니까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동영상 감상, 웹서핑, 문서 작성 그 정도는 어차피 문제가 없을 거고, 제가 원하는 거는 뒷판을 뜯었을 때 어떻게 생겼느냐. 박스 위에는 개봉실로 고정이 돼 있고, 그래 어느 제품이든 간에 이렇게 개봉실이 있어야 안심이 됩니다. 이그닉이라는 회사는 약간 생소할 수도 있는데, 제 예전 영상에서도 모니터 2개랑 일체형 PC 1대를 먼저 리뷰한 적이 있어요. 그 중에 모니터 하나는 버그가 있어서 조금 그렇긴 했는데, 이번에는 과연 어떨지. 먼저 보이는 건 아답터 19V에 6.32A, 그리고 나머지는 눕혀서 빼게 돼 있네요. 일체형 컴퓨터 발 부분 메탈 재질로 되어 있습니다. 아답터랑 연결되는 3구 전원 케이블, 조립할 때 사용하는 나사, 일체형 PC를 연결하게 되는 기둥 부분. 저 같은 경우 본체를 살 때는 디자인 같은 경우는 그렇게 크게 따지진 않는데, 이거는 일체형 PC니까 디자인도 어느 정도 중요할 텐데, 오예. 위에서 보면 이런 모양. 옆면에 USB 포트 2개, 아랫면에는 각종 입력 포트가 있고 외장 모니터 출력까지 지원하고요. 그리고 아랫면에 양쪽에 스피커가 기본적으로 달려있고, 그리고 반대쪽 옆면에는 전원키가 달려있고, 그리고 여기는 스탠드 연결하는 자리지만 사이즈가 100, 그리고 100mm 100mm 배사홀 규격이라 모니터 암도 장착이 가능해요. 그렇다면 조립을 해볼 건데, 설명서는 그림 같은 게 따로 없고 간단하게 글로만 써 있어요. 스탠드랑 기둥 연결하고 그 다음에 본체랑 연결하라고 하네요. 구조가 워낙 간단하니까 설명서는 따로 필요 없을 것 같네요. 스탠드부터 조립하라고 했으니까 스탠드 밑면에 다리 부분을, 밑에 부분에 나사를 조여줍니다. 스탠드는 조립을 하고 나면 이러한 모양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같이 들어있던 나사 4개 만들어 놓은 스탠드를 배사홀에 대고 나사를 조여줍니다. 스탠드 조립이 끝났으면 오케이, 조립 끝. 정면, 옆면, 뒷면, 반대쪽 옆면. 기본적인 스탠드 기능은 아까 전에 해봤다시피 엘리베이션 가능하고, 중간에 멈출 수도 있고, 90도 피벗도 가능하고, 그리고 틸트 이 정도 가능하고, 스위블 각도는 크진 않은데 이 정도까지만 가능하네요. 카메라를 끄고서 어느 정도 기본적인 디자인을 제가 살펴봤는데, 이쪽 전원 버튼 부분에 단차가 조금 있다는 거? 이거는 QC 불량은 아닌 것 같고, 원래 디자인이 이 부분은 이런 것 같아요. 그리고 한 가지 궁금한 점은 이쪽 스탠드 부분에 구멍이 뚫려 있는데, 여기 구멍은 왜 뚫려 있는 거지? 아답터 단자를 끼워주고, 키보드 마우스는 제가 사용하는 무선 키보드 마우스, 수신기가 옆면에 꽂을 수 있게 USB가 있으니까 왼쪽에 있는 파워 온. 기본적으로 윈도우 11이 깔려있는 모델이라 전원을 키자마자 이렇게 세팅 화면이 나오네요. 와이파이도 바로 연결되고, 먼저 장착되어 있는 하드웨어, CPU는 인텔 11세대 11400, 그리고 메인보드는 에이수스에서 나온 거 H510 칩셋을 가지고 있네요. 바이오스 버전은 2021년 9월 15일자, 최신 버전도 또 있을라나? 그리고 램 클럭은 3200 적용돼 있고, 달려있는 램은 클레브 거 하이닉스 다인가 보네요. 그리고 인텔 내장 그래픽 UHD 730에 SSD는 SN530. 온도가 65도 떠 있는 거 보면은 SSD 온도가 높게 나와요. 그리고 유선 랜 카드는 리얼텍 거 기가비트, 그리고 와이파이는 인텔 거 AC3165. 요게 하드웨어 스펙.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건 윈도우 11이 깔려있어요. 제가 윈도우 10에서 윈도우 11로 넘어오고서 제일 불편했던 거, 바탕화면 오른쪽 클릭을 하면은 여기서 더 많은 옵션 표시에 들어가야 예전에 오른 클릭 옵션에 들어갈 수 있고, 예를 들어서 인터넷 창을 여러 개 열었다고 했을 때
작업 표시줄에 무조건 그룹화만 설정이 되기 때문에 윈도우 10처럼 그룹화 해제를 해서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혹시나 작업 표시줄에 오른쪽 클릭을 해서 작업 관리자에 들어가시는 분들, 그 옵션 같은 게 없고 이거를 한 방에 해결하는 프로그램은 익스플로러 패처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 링크는 제가 댓글로 달아놓을게요. 여기서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를 해주고, 설치가 끝나게 되면 기본적으로 윈도우 10처럼 윈도우 버튼이 왼쪽으로 이렇게 가게 되고, 하지만 뜨는 건 중간에서 뜨죠. 이거는 조절해주면 돼요. 그리고 작업 표시줄에서 오른 클릭을 해도 윈도우 10처럼 작업 관리자에 바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제는 인터넷 창을 여러 개 열어도 기본적으로 그룹화가 해제되어 있습니다. 작업 표시줄 오른 클릭 속성으로 들어가면 익스플로러 패처 옵션에 들어가는데, 바탕화면 오른 클릭 이거 마음에 안 드는 거, 이거는 파일 익스플로러에 들어가서 윈도우 11 오른 클릭 메뉴를 체크해주고 리스타트 파일 익스플로러 한번 해주면 이제는 윈도우 10처럼 오른 클릭이 바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윈도우 버튼이 중간에 나오는 거, 이거는 작업 표시줄 오른 클릭 설정에 들어가서 작업 표시줄 동작 이거를 왼쪽으로 바꿔주면 이제는 왼쪽으로 나오게 되고요. 인텔 CPU, 인텔 내장 그래픽, 인텔 와이파이를 가지고 있으니까 인텔 홈페이지에서 드라이버 및 지원 도우미 이거를 다운로드 받아서 깔아주게 되면 드라이버 최신 버전이 나오면 알림이 옵니다. 인스톨이 완료되면 오른쪽 트레이 아이콘에 이렇게 아이콘이 있는데 이거를 더블 클릭하게 되면 최신 버전 드라이버를 바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해줘요. 여기서 모두 다운로드하기, 다운로드 완료가 됐으면 모두 설치하기. 컴퓨터에 달려있는 인텔 내장 그래픽, 칩셋, 와이파이, 랜카드, 인텔 거라면은 이거 하나로 다 자동 업데이트가 가능합니다. 최신 드라이버가 끝났으면 기본적으로 이 녀석은 이렇게 피벗이 가능해요. 피벗으로 사용하고 싶을 때 이거를 수동으로 일일이 조절하려면 귀찮잖아요. 그래서 단축키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는데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먼저 첫 번째, 인텔 내장 그래픽만 가능한 방법. 인텔 내장 그래픽 최신 드라이버가 설치되어 있는 상태에서 키보드에서 윈도우 키 Q를 눌러주게 되면 이렇게 검색창이 나오는데, 여기서 인텔 검색하면 인텔 그래픽 제어 센터가 있어요. 실행을 하면 여기 왼쪽에서 여러 가지 설정이 가능한데 우리는 화면을 돌릴 거니까 여기서 시스템 단축키 사용을 켜줍니다. 여기서 윈도우 로그인 옵션으로 가라니까 여기서 여기 있는 옵션을 켜기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하면 여기 나와 있는 단축키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컨트롤 알트 방향키 이렇게 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방향키가 화면을 돌려줍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다가 나는 이제 세로로 사용하고 싶은데 하면 화면을 돌리고 컨트롤 알트 방향키 왼쪽 해주게 되면 화면이 바로 돌아가니까 네이버도 한 화면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원상 복구할 때는 화면을 다시 돌린 상태에서 컨트롤 알트 방향키 위. 인텔 내장 그래픽은 이렇게 하면 되는데 나는 지포스나 라데온인데 나도 저거 하고 싶은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iRotate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 링크도 제가 댓글로 달아놓을게요.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해주고, 설치가 끝나고 나면 트레이 아이콘에 이렇게 iRotate 프로그램 아이콘이 있어요. 클릭을 한번 해주게 되면 화면 회전을 단축키로 사용이 가능해져요. 이번에는 iRotate를 사용해보면 이쪽에 있는 트레이 아이콘에서 클릭으로 이렇게 화면을 돌릴 수도 있고, 아니면 인텔과 동일하게 컨트롤 알트 방향키로도 화면을 돌릴 수 있습니다. iRotate 프로그램이 좋은 게 단일 모니터가 아니라 다중 모니터도 지원을 해요. 이근익 일체형 PC 뒷면에 아래쪽에 보면은 HDMI 단자를 끼워주고, 기본적으로 연결을 하면 복제 모드인데 이걸 바꾸려면 오른 클릭한 다음에 디스플레이 설정 들어가서 디스플레이 복제라고 돼 있는 거를 확장으로, 마우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확장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iRotate 설치를 해놨잖아요. 트레이 아이콘에 들어가 보면 이번에는 모니터가 1번, 2번 두 개가 뜹니다. 1번 단축키는 컨트롤 알트 방향키, 그리고 모니터 2번은 컨트롤 시프트 방향키. 이거를 활용해보면 만일 보조 모니터를 이렇게 피벗을 했다 그러면 컨트롤 시프트 왼쪽 키 하게 되면 이쪽 화면이 돌아가죠. 이러면 내가 원하는 창을 이쪽에 이렇게 넘겨서 세로로 볼 수가 있고, 갑자기 이 녀석도 피벗을 하고 싶다 그러면 돌려버리면 컨트롤 시프트 왼쪽 키, 여기서도 내가 원하는 대로 화면을 이렇게 넘겨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원위치 하게 되면 컨트롤 알트 방향키 위, 컨트롤 시프트 방향키 위, 이렇게 하면 동시에 원래대로 돌아오죠.
그래서 만일 이거를 활용을 해보면 테스트용으로 4K Gcam 이쪽에 하나 그리고 이쪽에 하나 두 개를 띄워봤는데 GPU 점유율 대략 60에서 70% 이 정도로 잘 돌아가네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달려있는 HDMI 단자 4K 60p도 지원하는 건가? 디스플레이 확장으로 해서 거실에서 제가 멀티미디어용으로 사용하는 4K 60p 모니터에 연결해봤는데 인텔 제어판에서도 4K 60p 연결이 됐고 윈도우 제어판에서도 4K로 잘 잡혀요. 오케이, 내장 그래픽에 달려있는 HDMI 단자 4K 60p 잘 지원합니다. 그리고 테스트로 8K AV1 코덱 동영상도 테스트를 해봤는데 이게 UHD 730이면 8K AV1 지원은 하는 걸로 알고 있긴 한데 GPU 사용률이 90%그 정도로 찍히긴 하는데 이렇게 가끔씩 100% 찍히면서 아주 미세하게 10초에 한 번 그 정도 조금씩 끊겨요. 유튜브가 왜 끊기나 생각해봤더니 램클럭은 3200인데 기어 2 모드로 기본적으로 세팅이 돼 있어요. 3200이면 원래 기어 1으로 돼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잠깐만, 그러면 겸사겸사 바이오스에 들어가 보죠. 이유가 왜 그런지 한참 걸렸네. AI 트위커 램 세팅 쪽에 가보면 메모리 컨트롤러가 오토로 돼 있는데 기본적으로 1대2 모드로 돼 있어요. 1대1 모드로 바꿔야 성능이 좋죠. 이렇게 하고 F10 누르고 엔터. 윈도우 들어와서 확인을 해봐도 기어 2 모드 기어 1으로 바꾼 것 같은데 왜 안 바뀌지? 아니면 새로 나온 바이오스가 따로 있나? 9017 지원 쪽에 들어가 보면 이거 다운로드 받아서 그냥 설치하면 먹히는 거 아닌가? 다운로드 받은 바이오스 파일을 C 드라이브 루트에 이렇게 놓고 바이오스에 다시 들어가서 ASUS 이지 플래시에 들어가서 여기 있는 바이오스 파일을 엔터. 읽기가 실패했다는데? USB에 넣어야 되는 건가? 그렇다면 FAT32로 포맷한 USB를 끼워주고 바이오스 파일을 복사. 이번엔 USB에 담아가지고 시도를 해보면 다시 한번 이번엔 USB에 있는 거 선택을 하고 예스 된다 있네. 오, 이게 하나 또 배웠네요. 혹시나 SSD에 넣어서 바이오스 업데이트가 안 될 때는 반드시 USB를 사용해라. 다음부터는 USB를 꼭 사용하기로 하죠. 난 왜 이런 게 재밌지? 뭔가 안 될 것 같은데 방법을 찾아내서 어떻게든 해내는 거. 9017에서 1410으로 지금 업데이트 중이니까 잠시만 기다리죠. 바이오스를 업데이트를 해도 기본적으로 기어 2 모드로 설정이 되고, 그러면 이번에는 바이오스에 들어가서 설정을 바꿔주면 제대로 먹히려나? 바이오스 버전 1410으로 업데이트 잘 됐고, 이번에는 램 세팅 1대1 모드로 바꾸고 F10 누르고 엔터. 계속 기어 2 모드로 돼 있네. 이거는 바이오스에서 기본적으로 기어 2가 강제적으로 적용이 되나봐요. 기어 1으로는 제가 세팅을 해봤는데 바꿀 수가 없네요. 그냥 기어 2로만 사용할 수 있게 나온 메인보드인가봐요. 그래서 다시 한번 8K Gcam AV1 코덱 유튜브를 돌려봤는데 좀 신기한 게 있어요. 지금 이렇게 8K 창을 띄워놓은 상태에서는 가끔씩 100%를 찍으면서 영상이 끊기거든요. 근데 이 창을 없애면은 신기하게도 그래픽 사용률이 거의 90%에서 거의 60%대로 내려가면서 끊김이 없어져요. 신기하네. 아무튼 이 창을 만들면은 좀 끊기고 네, 보시다시피 다시 올라가고, 그런데 이 창을 없애면은 네, 이렇게 사용률이 내려가면서 잘 돌아가고, 잘 돌아간다 봐야 되나 안 돌아간다 봐야 되나. 아무튼 이 창만 띄우지 않으면은 8K AV1 코덱도 잘 돌아가긴 합니다. 원활하다까지는 아니고 조건부로 잘 돌아간다? 아무튼 감상할 때는 이렇게 뭐 창은 띄우진 않으니까 돌아간다고 하긴 해야겠네요. 그렇다면 실내 온도 대략 25도의 환경에서 시네벤치 돌렸을 때 최대 온도를 확인해 보죠. 지금 거의 끝나가는데 CPU 최대 파워가 42W 정도를 사용했고 최대 온도는 67도. 그리고 아무래도 저전력을 사용해야 버틸 수 있는 시스템이다 보니까 올코어 클럭은 2.6기가로 나오네요. 끝나고 나서 시네벤치 멀티코어 점수 5864점. 6코어긴 하지만 아무래도 저전력을 사용해야 하는 특성상 7700K보다 한 단계 낮은 점수로 나오네요. CPU 주 점수로 봐보면
그래도 어쩔 수 없이 저전력의 특성상 7700K보다는 조금 떨어지는 정수. 아까운 거는 싱글코어라도 조금 잘 나왔으면 좋겠는데. 기본적인 능력은 받고, 그렇다면 이 녀석의 속은 과연 어떻게 생겼는지 대충 눈으로 보기에는 여기 있는 나사 두 개를 풀어주면 될 것 같고, 생각보다 작은 드라이버로 돌려야 빠지게 돼 있네요. 뒷판 분해하려면 스탠드도 제거를 해야 되네요. 아래로 오케이, 이렇게 밀고 벗겨진다. 그리고 안쪽에 커버가 하나 더 있는데 여기 있는 나사 두 개를 풀어주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생각보다 이쪽이 꽉 돼 있었네. 이렇게 생긴 커버 벗기면 먼저 왼쪽에 보이는 거는 2.5인치 SSD나 HDD를 확장할 수 있는 슬롯이 하나 더 있고, 그리고 이게 뭐지? 이거 HDMI 단자인데? 기본적으로 아래쪽에 HDMI 단자가 하나 있긴 한데 이쪽에도 이게 HDMI 단자가 하나 더 있는데 이게 왜 옆구리에 이렇게 들어가 있지? 그리고 기본적으로 달려있는 노트북용 DDR4 램, 클레버에서 나온 3200 클럭 CL22짜리 기본 램. 이게 이상한 게 왜 기어2밖에 설정이 안 되지? 바이오스에서 1대1 설정을 해도 1대1 설정이 되긴 하는데 먹지는 않는다. 그리고 와이파이 랜 카드랑 SSD가 기본적으로 온도가 높은 편이었는데 NVMe SSD SN530 256기가짜리, 이거는 리뷰가 끝나고 반납하는 게 아니라 제가 직접 사용할 거니까 나와라 만능 SSD 방열판. 3년 전에 사놨던 존스보 SSD 방열판. 내 거는 소중한 거니까 달아주기로 하죠. 그리고 덮어주면 SSD 방열판 장착 완료. 잠깐만, 하는 김에 CPU 서멀도 바꿔주면 온도가 팍팍 떨어질지도? 이렇게 하고 그냥 들면 빠지는 건가? 됐다. 서멀 그리스 이쪽에 달려있는 거, CPU 쪽은 이렇게. 뭔가 빨간색 글씨? 이게 뭐지? 이것도 한번 빼볼까? 그리고 방열판 쪽을 보면 이쪽에 CPU가 닿는 면 이외에도 전원부 서멀 패드가 닿게 돼 있어요. 오른쪽에 서멀 패드는 다 있는데 왼쪽에 서멀 패드 작업을 보면은 거의 안 닿아 있는데? 저는 이쪽에다가 0.5mm를 덧대줄게요. 나와라 오디세이. 좋아, 0.5mm를 달았으니까 더 밀착이 잘 되겠지. 와, 이 정도 했으면 막 온도 10도 떨어지는 거 아니야? 천천히 자리를 맞춰서. 굿, 좋아. 그리고 방열판을 장착한 SSD도 오케이, 완벽하다, 완벽해. 뭐 이제 온도 10도 떨어지는 일만 남았구만. 이제 너는 완벽하게 내 거다. 전원부가 터질 때까지 나와 함께 하자고. 겉에 있는 커버도 살짝 밑에 놓고 위로 올려주면, 그리고 받침대. 일체형 PC 온도의 새 역사를 쓰겠습니다. 파워온. 아까 전과 비슷한 실내 온도 약 25도. 시네벤치 런. 오, 끝났다. 온도를 보면 먼저 CPU 온도는 67도에서 66도? 그래. 아무튼 와, 1도나 떨어졌네. 야, 세상에. 난 똑같을 줄 알았는데 1도나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메인보드 전원부에 서멀 패드를 달아줬으니까 맥스가 45도에서 40도로 5도가 떨어졌어요. 그리고 SSD 방열판도 달아줬는데 아까 전에는 60도였는데 와우, 무려 11도나 떨어졌습니다. CPU 온도는 그다지 안 떨어졌으니까 CPU 서멀 그리스는 굳이 교체를 안 해도 될 것 같고, 메인보드 전원부는 떨어졌긴 한데 어차피 50도 이내라 안전권이니까 굳이 서멀 패드도 안 갈아도 될 것 같고, SSD는 11도가 떨어졌으니까 혹시나 SSD 쪽에 쓰고 읽기 작업이 많이 하는 거를 하게 된다면 SSD 방열판을 하나 달아주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그렇다면 이근익 일체형 PC가 자리를 옮기고 그리고 그 작업도 또 해야 되니까, 하지만 그 전에 시간이 벌써 배고픈데? 룰렛? 예스. 예. 이게 나르다. 배부르다. 드디어 마침내 그 작업을 시작해보죠. 그리고 이제는 진짜 보조 컴퓨터. 다 이럴까봐 제가 2년 전에 먼저 사놨죠. 먼저 기둥 부분을 조립을 해주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책상에 모니터함 기둥 부분을 장착을 할 때 혹시나 이 사이에 공간이 남아가지고 제대로 결착이 안 된다면 알루미늄 각파이프 이거를 이렇게 덧대고, 각파이프 부분이 힘을 받아줘서 이렇게 튼튼하게 고정이 가능합니다. 이 방법으로 책상 뒷면에 모니터함 기둥을 고정을 해주고, 모니터 장착하는 부분, 이 부분도 조여주고, 그리고 고개를 숙이게 되는 건 이 부분을 조여서 장력 조절을 해주면 됩니다. 오케이, 조절 완료. 그리고 높이도 위치가 이렇게 고정이 돼 있어야 되는데 조금만 내려도 자동으로 이렇게 내려가 버리니까 이거는 여기 위에 달려 있는 부분으로 장력 조절을 하면 되고요. 오케이. 됐다. 이제는 메인 컴퓨터에서 게임, 아니 TM5를 돌리고 있어도 키보드 블루투스로 바꿔주고, 혹시나 아이유 세로 직캠을 보고 싶다 그러면 화면을 돌려버린 다음에 컨트롤 알트 방향키 왼쪽 세로 직캠 틀면 메인 컴퓨터에서 이렇게 게임을 돌리고 있어도 유사 보조 컴퓨터가 아니라 이제는 완전히 보조 컴퓨터가 됐으니까 따로따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메인 컴퓨터는 12세대 끝판왕, 공중부양 보조 컴퓨터는 11세대. 극과 극 조합.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